지금 이성과의 대화가 어렵다고 느끼고 짝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죠. 그럼 가볍고 즐거운 대화 정도는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점점 사람과의 소통이 줄어들면 소통 능력 자체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마치 우리 몸의 근육도 운동을 안 하면 점점 줄어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미쳐버린 결혼 문화를 바로잡겠습니다. 매칭 매니저 문용환입니다. 이 영상을 클릭했다면 연애 시작이 내 맘 같지 않은 분들이라 생각됩니다. 사람들을 많이 접하면 연애하는데 확실히 도움은 되는데 기빨린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수가 모여 소통하는 곳이 아닌 이성과 단둘이 스몰 토크를 해볼 수 있는 세 곳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곳을 잘 활용하면 평소보다 말빨이 3배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장소는 미용실입니다. 미용실은 어차피 정기적으로 가야 하는 곳이고 머리를 하는 동안 30-40분 정도 담당 선생님과 가까이 붙어있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스몰 토크를 연습하기 좋은 장소죠. 그런데 요즘 이런 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미용실에서 나에게 말 거는 게 부담스럽다. 피곤하기도 하고 적당히 빨리 해주고 끝났으면 좋겠다. 후기 안 써줘도 계속 가는 게 진짜 후기다 라고 하는데 이해는 갑니다. 요즘은 어딜 가도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대면 소통이 사라지고 키오스크가 익숙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성과의 대화가 어렵다고 느끼고 짝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죠. 그럼 가볍고 즐거운 대화 정도는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점점 사람과의 소통이 줄어들면 소통 능력 자체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마치 우리 몸의 근육도 운동을 안 하면 점점 줄어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미용실 다녀와서 후기도 써주시면 다음에 갔을 때 선생님이 먼저 고맙다고 말을 건네주실 수도 있고요. 머리에 영양제 같은 거라도 살짝 뿌려주실 수도 있겠죠. 이것만으로도 잠깐의 대화 소재가 되기도 하죠. 후기 썼는데도 선생님의 반응이 없다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살짝 내색을 해보는 겁니다. 선생님, 저 지난번에 후기 쓰면서 봤는데 후기 글이랑 사진 엄청 많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고객님 덕분이죠. 후기 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걸 이성을 만날 때 쓸 수가 없잖아요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어찌되었건 이성과 말을 섞는 경험 자체를 한 거잖아요. 내가 사귈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직접 입을 열어 말하고 이성의 목소리를 내 귀로 듣고 하는 이 경험,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런 상황 자체가 되게 귀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디서든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그게 습관이 되고 이성 앞에서도 그 습관이 나올 겁니다. 남성분들이라면 3-4주에 한 번 미용실 가시잖아요. 그럼 3-4주에 한 번씩 대화 경험을 쌓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미용실에 가면 여러분에게 어떤 머리 스타일을 원하는지 묻겠죠. 그럼 되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제 두상엔 어떤 스타일이 가장 잘 어울릴까요? 이번 주에 소개팅이 있는데 어떤 스타일로 하면 좋을까요? 사진 보여드리면 비슷하게 가능한가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주실 텐데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단골이 되면 지난 한 달간의 근황도 전하면서 입이 더 잘 열릴 거예요. 이걸 기빨린다고만 하지 말고 내가 성장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이성과 스몰 토크하기 좋은 장소 두 번째, 토킹바입니다. 잠깐만, 내 소중한 돈을 유흥했으라니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들어보세요. 토킹바는 말 그대로 바텐더가 고객과 말동무가 되어주는 곳입니다. 거기에 가면 내가 손님이잖아요. 바텐더가 먼저 자연스럽게 말도 걸어줄 거고 사람 대하는 일을 하기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법과 대화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끄는 스킬을 갖추고 있죠. 말빨도 굉장히 좋아요. 그분들과 소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도 비슷해질 겁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술을 못 마시는데요? 무알콜 음료가 있으니 괜찮습니다. 그리고 바텐더는 대부분 매력적인 외모와 분위기를 가진 경우가 많아서 대화 경험이 쌓이다 보면 웬만한 이성 앞에서도 덜 긴장하게 되겠죠. 자주 가다 보면 일주일 중 가장 한가한 시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맞춰 가는 거죠. 1대1 소통 시간이 길어지고 만족도가 높을 겁니다. 약간 유사 연애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진짜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바텐더한테 홀려버릴 수 있거든요. 외모 좋지? 나랑 말 잘 통하지? 웃어주지? 미쳐버릴 겁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닌 여러분들의 지갑에 관심이 있습니다. 기분 좋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결국 소비를 하게 만드는 거죠. 소비 한도를 확실히 정해놓고 가는 게 맞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오프라인으로 연애 상담하면서 내담자분들에게 토킹바를 추천했는데 어떤 한 분은 좀 빠져버린 것 같아요. 이성과 말하는 게 어렵다면 솔직히 결정사가도 잘 안 되거든요. 대화가 어려워서 그 자리가 어렵고 결론적으로 이성에게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돈 토킹바에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긴장감을 푸는 것과 스몰 토크 정도는 확실히 익힐 수 있으니까요. 토킹바에서 놀면서 이성과의 자리가 익숙해지고 입담도 좀 기르고 외모도 싹 개선하고 그때 결정사에 가시면 확실히 만족도가 높을 거예요. 근데 굳이 결정사까지 올 필요 있나요? 친한 친구 데리고 헌팅 포차 가면 더 쉬울걸요? 이성과 스몰 토크하기 좋은 장소 세 번째, 로테이션 소개팅에 나가보는 것입니다. 검색해보면 많이 나올 거예요. 짧은 시간에 다수의 이성
이성을 만나보는 소개팅인데요. 이성이랑 길게 말하는 게 어려운 분들은 오히려 이게 좋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가볍게 인사하고 호구 조사하고 MBTI 물어보고 하다 보면 금방 교대 시간이 오거든요. 참여자들 말로는 거의 다 똑같은 얘기 반복돼서 지겹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겐 이게 좋은 훈련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간단한 인사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하다 보면 그 정도까지는 잘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건 좀 다른 말이지만 로테이션 소개팅의 장점이 남성분들이 자리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동성들도 살짝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딱 봐도 너무 멋진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말빨까지 좋다면 몰표 확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보고 현타를 느끼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조차 필요한 경험입니다. 저도 로테이션 소개팅을 2년 정도 진행해봤는데요.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자세히 다뤄올게요. 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말빨을 키울 수 있는 장소와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용실, 토킹바, 로테이션 소개팅 잘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미용실이 가장 쉽겠네요. 어차피 가야 되니까요. 쉬운 것부터 시작해보는 겁니다. 하지 않으면 지금과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하나 부탁드리고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